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다들 아시다시피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방송하면서 이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방송 2년 반 동안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만 화살표 따라서 중앙부 보시면 이렇게 총 7번 기록을 해주게 됐고요. 이 10연승 이상 7번 기록들 모두 단 2조합으로만 수익을 실질적으로 내면서 만들어드린 기록이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저의 명확한 증거 자료들로는 숲TV 들어오셔서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신 다음에 개인 통상 기록 가장 상단에 있는 요 게시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올렸던 제 게시글 링크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걸어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눌러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제 날짜, 당시 올렸던 23년도 날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 추가적으로 적중했던 내역들 보시면서 당시 달렸던 댓글들까지도 모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연승부터 9연승 기록들도 정말 많았지만 어쨌든 10연승 이상 기록, 특별한 기록들만 이렇게 좀 정리해서 모아놨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또 우리 적중 내역들 가볍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편도염 때문에 한 4일 정도를 데이터표만 발송을 하고 이제 4월 8일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복귀를 했는데, 본격 복귀하자마자 그냥 전 종목 죄다 적중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당시 이제 복귀했을 때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해외 축구, 메이저리그, NBA까지 전 종목도 적중해 줬고,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올킬들, 해외 축구 또 올킬 만들어주면서 계속 연승 이어갔고요. 추가적으로 또 NBA 같은 경우에도 강승부까지 또 5배 금액 올려서 가져와 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엊그제였죠. 국내 야구는 올킬, 그리고 일본 야구 또 적중, 그리고 NBA 강승부, 메이저리그 또 올킬까지도 또 한 번 전 종목도 적중을 해주게 되기도 했고요. 현재 지금 국내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연승 도전, 그리고 오늘 강승부이기도 합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뭐 연승 구간들 조합 받아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가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형님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그 멤버십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거 가입하시면 바로 데이터표 유튜브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숲TV는 숲TV만의 이렇게 또 따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숲TV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라이브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리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적극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드시 합법적인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하고 있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뭐 정말 사설 사이트 홍보가 된다, 전부 다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사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저는 홍보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오늘 국내 야구부터 프리뷰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본 야구까지 요약본들 깔끔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C랑 롯데 오늘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NC 선발 투수가 이용찬 선수가 드디어 이번 시즌 첫 선발 등판을 가지게 됩니다. 롯데 선발 투수는 김진욱 선수 1승 1패의 방어율은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다음 주 이제 3연전을 내리쉬는 NC인데 굳이 오늘 이용찬 선수를 냈었어야 됐을까 했던 그런 경기였고요. 뭐 불펜데이를 예상하고 올린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용찬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어쨌든 아웃됐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 재활이 좀 이제 100%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까지 100% 회복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구종이 포심, 스플리터 이렇게 투피치 형태로 게임을 끌고 나가는 선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조로운 구종은 롯데라는 어떤 팀 타격이 아니라 롯데라는 이런 이제 단조로운 구종을 좋아하는 또 타선에게는 상성상 좀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롯데를 상대로 좀 잘 던져오긴 했습니다만 그게 전부 다 이용찬이 이제 불펜 투수로 선발 등판을 했을 때 경우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이 구종값도 올 마이너스를 찍어주면서 최근에 퓨처스 리그에서 3인 인간 9실점 경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롯데 선발 투수 김진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존을 넓게 쓴 제구 위주 피칭을 한 선수기도 하고요. NC처럼 이렇게 오히려 제구를 한 투수한테 강점이 있는 팀 배팅 타선에게는 오히려 김진욱이 좀
강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좋았던 경기 한 번 있었고 또 안 좋았던 경기 2이닝간 4실점 경기가 있었던 김진욱이긴 하지만 이때도 제구가 흔들리면서 비기닝을 허용했던 게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오늘은 또 사직구장 아닙니까? 지금 NC가 어쨌든 그 이제 홈구장 안전 문제로 인해서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김준혁이 현재 지금 뭐 커브 체인저 모두 훌륭한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선발 라인에서 롯데가 앞설 수 있는 상황이라 놓고 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롯데는 이제 필승 쪽까지도 모두 돌릴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롯데 쪽 요즘 빠따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최근 11경기 중에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안타를 또 때려내기도 했습니다. 선발과 불펜 타선 모두가 퀄리티가 훌륭하게 앞서는 경기가 아닐까. 여기에다가 사직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 경기는 롯데 역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 역배에다가 프랜슨 그리고 오버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적중 내역들은 조금만 옆으로 좀 가려 놓을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LG랑 두산 경기 보도록 할게요. LG 선발 투수가 오늘 손주영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3승 0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을 했고 두산 선발 투수가 오늘 최승용입니다. 1승 0패, 방어율은 4점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글쎄요, 손주영 선수가 두산에게 강했던 투수였나요? 이 손주영의 강점은 어쨌든 좌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이 포심의 강점을 제구로 어쨌든 완벽히 쓸 수 있다라는 건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3피처 형태, 그러니까 구종이 3개밖에 없는 선수라서 읽기 쉬운 구종들이라는 거기도 합니다. 또 두산 상대로도 꽤 약했던 적도 많죠.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기복이 높은 선수, 기복이 있는 선수고 지난 시즌에 두산 상대로 뭐 3이닝간 7실점 안 좋았던 경기도 있었고요. 7이닝간 무실점 경기도 있었을 정도로 기복이 좀 심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최승용 같은 경우에는 두산 선발 투수 제가 이제 단 한 가지만 최승용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포심입니다. 포심 구종 가치가 일정한 최승용이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저는 최승용을 좀 기대값을 높여놓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키움이랑 LG 맞대결에서 그 LG 맞대결하는 키움의 선발 투수가 윤현 올라왔던 그때 당시에 LG란 팀은요, LG 상대로 포심만 주구장창 뿌리는 포심 의존도가 높은 선수들은 무조건 LG에게 터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만큼 LG가 그만큼 포심의 노림수가 상당히 좋은 팀인데 오히려 이런 포심의 강점이 좋은 선수가 또 최승용이기도 하다라는 것들 구종 상성이 나름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난 시즌 최승용이 또 불펜으로 나와서 이 3과 1이닝 딱 한 번 그냥 맞붙었던 적이 또 있었다는 것 또한 생소하다라는 것도 최승용의 또 강점이기도 하겠죠. 이제 문제는 최승용 선수가 포심은 좋은데 슬라이더가 자꾸 터져나갑니다. 직전 한화전에서도 홈런 2방 맞았는데 이 홈런 2방이 모두 슬라이더였다. 다만 LG가 이제 슬라이더 헛스윙률 비율이 꽤 높은 그런 또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두산이 오히려 좀 좋은 경기를 하지 않을까. 뭐 지금 이제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LG가 선발 불펜 타선까지 또 압도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라이벌리 매치에서 수입까지 바라보기는 좀 어렵고 지금 이승엽 감독이 상당히 또 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저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전 요거 두산 프랜승 쪽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5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언더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도전해보실 분들은 두산 역배까지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기아와 신세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선발 투수가 오늘 올러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4.2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신세계 선발 오늘 문승원입니다. 1승 0패, 방어율 1점대 회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구종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원정 문승원 선수는 믿지 않습니다. 신세계라는 팀의 컬러상 신세계의 그 선발 투수들 대부분이 포심의 강점이 상당히 좋은 투수가 많은 팀이기는 해요. 그만큼 홈 경기에서 이 투수들의 성적이 대부분 또 좋은 팀이 또 신세계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 문승원이랑 송영지 선수였던 포심 페스티벌 구종 가치가 홈과 원정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났죠. 거의 뭐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났던 만큼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 문승원 선수의 지난 시즌 문제점은 원정 경기에서 포심의 피장타가 좀 높았다라는 게 문제였고 포심이 긁히는 날에는 이게 6이닝간 뭐 2실점, 3실점 잘해주긴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키움 원정 경기에서 그런 경기를 보여줬는데 다만 여긴 여러분들 일단 챔피언입니다. 워낙 이제 그 홈발이 잘 받는다라는
잘하는 이 기아 홈 챔피언이고 어제 이제 우천 취소 당하게 되면서 오늘 기아가 어떻게 본다면 지면 루징 시리즈를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또 우천 취소로 인해서 양쪽 다 선발들이 연투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또 기아 선발 투수가 올러인데 올러가 이제 KBO 리그에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직전 경기도 6이닝간 3실점 제구가 흔들렸는데 올러는 제가 그때도 이제 개막전에 말씀드렸지만 얘는 어쨌든 이제 개막 두 번째 선발이었죠. 얘는 어쨌든 9위 몰빵 투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에서 제구가 흔들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또 신세계가 처음 상대해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올러의 강점은 좀 상당히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얘가 이제 좋은 게 홈런을 잘 안 맞습니다. 150km대의 빠른 포심에서 나오는 단단함과 함께 여기다가 이제 비득점권 피안타율이 1할이다. 그러니까 출루만 안 시키면 된다는 거고, 신세계의 강점은 집중타, 뭐 출루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홈런, 장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성이 올러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가 뭐 최정이나 오늘 에레디아까지도 못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수비 도움 지표 FIP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방어율은 올라가 더 좋습니다. 문승원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불펜까지 놓고 봤을 때도 시즌 평균은 신세계가 더 높아도 최근 일주일 동안 더 기아가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타선 또한 리그 평균 수치가 기아는 찍혀주고 있는 반면 오히려 여러분들 신세계가 이번 시즌에 리그 평균값도 안 나옵니다. 지금 타격이 리그 평균 하위권에 위치가 되어 있다. 여기에다가 챔필, 주말, 일요일, 뭐 루징 시리즈 모든 게 좀 이렇게 얽혀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아가 정배를 받은 이유는 분명하고 전 요거 기아 승에다가 마인 승에다가 오바까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KT랑 삼성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선발 투수가 오늘 소영준 선수입니다. 0승 1패, 방어율은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삼성 선발 투수가 데니 레이스입니다. 2승 0패, 방어율은 1.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메이저리그 분석을 하면서 잠깐 그 커터라는 구종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이 커터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애들이 가장 좀 못 치는 구종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무조건적으로 통하는 두 가지의 구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싱커, 두 번째 커터인데 리스크 구종인 만큼 두 구종이 잘만 던지면 언터처블한 구종이 되기도 하는 구종이고, 소영준 선수의 강점은 역시나 커터기도 합니다. 요 커터가 과연 이번 시즌 얼마나 준비가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삼성의 타선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될 겁니다. 삼성이 KT를 잡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하고, 그러니까 소영준을 빠르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커터를 무너뜨리면서 공략하면서 무너뜨리는 게 가장 먼저고요. 삼성이나 KT나 둘 다 먼저 누가 필승조를 먼저 빨리 올리느냐. KT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마운드 운영값이 굉장히 좋은 팀이고 필승조의 힘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KT가 마운드 운영을 좀 더 앞설 거라고 보고요. 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선수긴 하지만 제가 항상 지난 시즌에부터도 또는 뉴욕 매치에 있었던 메이저리그 시절 때부터도 얘는 원정 경기에서 피장타 리스크를 좀 갖고 있는 선수고, KT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장타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선발, 불펜, 타선의 어느 정도의 어떤 짜임새를 놓고 봤을 때 짜임새는 KT가 더 좋다라고 봐요. 그러면 역배를 받은 KT의 프랜승 우리가 상당히 좋게 접근할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일요일 동안 삼성이 정말 또 게임을 잘한다라는 거 우리 삼성 팬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요거 삼성 일반승은 그래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KT 프랜승과 언더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순위로 삼성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나와 키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선발 투수가 오늘 문동주 선수입니다. 0승 1패, 방어율 5점대.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조용건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한화의 폼이 좀 좋고요. 오늘 어떻게 본다면 이제 새로운 홈구장에서 첫 위닝 시리즈까지 대기하고 있는 한화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9위 몰빵 투수 영건, 문동주가 홈 경기 선발 등판을 한다. 뭐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는요, 문동주 선수의 포심이 터져나가는 구간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안 가져갑니다. 지난 시즌에도 그랬죠. 오늘 경기 뭐 문동주가 7이닝 무실점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다음 경기 문동주 절대 안 가져갑니다. 한 번 더 그냥 세부 사항만 검토해 볼 것 같아. 왜 잘 던지게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만큼 문동주의 강점은 포심이지만 포심에 대한 피장타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선수입니다. 지금 문동주가 딱 그런 구간이죠. 특히나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빠른 볼, 속구에 오히려 장타값과 파괴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동주가 키움에 또 약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키움의 타선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키움 선발 투수 조영건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서 자격은 안 됩니다. 얘가 어차피 불펜 투수기도 하고요. 직전 이제 LG전에서도 선발 투수가 아니라 롱 릴리프로 나와서 또 던졌다가 5이닝은 3실점 터져 나갔으니까. 다만 이 선수 결정구가 포크볼입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지난 시즌에도 늘 강조드렸지만 한화 타선 포크볼 공략하는 거 보면 진짜 골 때립니다. 한화 팬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포크볼 헛스윙률 지난 시즌 압도적인 1위 팀 바로 한화였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선발에서 나름 조영건이 좀 비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나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결국에는 타격에서 성과가 난다는 건데 오히려 타격 퀄리티만 놓고 보면 한화보다 키움이 낫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키움 프렌에다가 오바가 더 메리트가 있어 보였던 구간이 아니었나 해서 키움 프렌승 그리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배까지도 한번 보긴 할게요. 한화 보시는 분들은 언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국내 구간은 프랜승 쪽이나 역배 쪽이 좀 많이 보였던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니오넴과 세이브, 오늘 일본 야구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오넴이랑 세이브 경기인데 니오넴 선발 투수가 오늘 베르하겐입니다. 1승 1패, 방어율 거의 6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가 와타나베 유타로입니다. 0승 1패, 방어율 5.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니오넴 선발 투수 베르하겐의 문제는 구종이 단조롭다, 그리고 잦은 피안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세이브란 팀이 이렇게 베르하겐처럼 그러니까 집중타에 취약한 선수를 털어내는 팀은 아니죠. 집중타보다는 장타로 먹고 사는 팀인데, 베르하겐도 이런 높은 피안타율에 문제가 있는 거지 비장타에 문제가 있는 선수는 그렇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세이브 상대로 통산 방어율이 상점대로 좀 약했다라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이브 선발 투수 와타나베 같은 경우에는 통산적으로 니오넴한테 강했습니다. 통산 성적이 1점대 방어율 좋았고, 갖고 있는 로케이션이 좌타랑 우타가 아예 달라요. 좌타자한테 던질 때는 브레이킹볼 위주, 우타자한테는 직선볼 위주를 이렇게 또 던지는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존도 워낙 넓게 쓰기 때문에 상성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와타나베가 베르하겐보다 좋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만 니오넴이 올 시즌 유독 우투수 상대 좀 강합니다. 와타나베가 오늘 또 우투수기도 하고, 어제 경기가 이제 스미다였죠. 그래 투수였기 때문에 좀 약하기도 했다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 매 경기 이제 장타가 나온다라는 것 또한 니오넴의 강점이기도 하고요. 다만 세이브는 역시나 장타가 죽어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불펜만 놓고 봤을 때도요, 니오넴은 최근에 1점대 방어율을 찍어주고 있는 반면에 세이브의 불펜 방어율은 거의 5점대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발과 그리고 불펜의 퀄리티가 조금 더 니오넴이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타선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좀 니오넴이 낫지 않을까. 또 홈 경기에서는 위닝 시리즈도 걸려있기 때문에 요건 니오넴 승에다가 1마인승과 언더까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라쿠텐과 오릭스 경기입니다. 라쿠텐 선발 투수가 오늘 코자입니다. 1승 0패, 방어율 0점대 기록해주고 있고요. 오릭스 선발 투수가 미야기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1점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본다면 이 친구도 제 양아들이죠. 양아들. 미야기, 히로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제 루키 때부터도 꾸준하게 봐왔던 그런 선수인데, 라쿠텐의 완벽한 천적입니다. 지난 시즌에도 1점대 방어율을 또 기록해줬던 미야기이기도 하고요. 라쿠텐처럼 이렇게 게스히팅을 하는 타선한테는 미야기가 제가 쥐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로케이션을 통해서 게임을 가지고 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상성이 라쿠텐에게 좋은 미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시즌 이제 이런 구간들이 좀 있었었는데, 라쿠텐이 형들 이렇게 불펜이 터지는 구간들이 있거든. 이런 구간들은 진짜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어쨌든 라쿠텐은 불펜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팀입니다. 선발들이 롱릴리프, 그러니까 이닝 히터, 이닝 히팅, 그러니까 이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펜이 굉장히 쓰임새가 중요한데, 지금 라쿠텐 불펜이 거의 리그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파크라서 타자 친화적 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또 오릭스 지금 타선이 또 상당히 또 힘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라쿠텐이 홈 경기에서 오늘 수입전인데 수입을 잘 안 내어주는 타입은 또 아니에요. 또 응은 또 잘 내어주기 때문에 뭐 오릭스가 수입까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릭스에다가 마힌승. 언더바가 미발베가 배트맨이 돼가지고 언더바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랑 요미우리 경기인데, 요거 형들 패스할게요. 패스하고요. 오늘 요것도 이제 수입전인데, 히로시마가 은근 홈 경기에서 수입을 잘합니다. 은근 3대0 스코어가 잘 나와서 저는 히로시마 역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언더바가 미발매가 돼서 언더바도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바롯데랑 소프트뱅크 볼게요. 오늘 지바 선발 투수가 보스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7점대, 소뱅 선발 투수가 오늘 우와사와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경기의 핵심은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 지바롯데 선발 투수 보스가
얼마나 이 홈구장에 적응이 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 리그에 좀 적응 못하는 외국인 투수가 종종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스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9위로 먹고 사는 투수기 때문에 이 투수도 이제 제구에 좀 힘이 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몰리는 제구가 많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조조마린 구장이라는 어떻게 본다면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도 이게 조조마린 구장이 이 4월에 굉장히 춥거든요. 바닷가 근처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 그게 조금 아쉽고, 소프트뱅크 선발 투수 우와사와도 제가 니오넴 시절 때부터도 좋아했던 선수, 제가 니오넴 팬이거든요. 그래서 니오넴 시절 때부터 좋아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바로트한테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산발들이 오늘 모두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투수전보다는 타격전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경기고, 그만큼 기준점도 좀 높게 7.5점대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바로트 빠따가 낫냐, 소프트뱅크 빠따가 낫냐를 고려해보면 우리 소프트뱅크가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바로트도 아무래도 홈구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보다도 원정 경기에서 장타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제 지바로트도 홈 경기에서 웬만하면 수입을 잘 안 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수입전이에요. 소프트뱅크가 이미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잡았기 때문에 수입전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소프트뱅크가 승리하는 곳에다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선발, 불펜, 타선의 퀄리티가 좀, 특히나 불펜의 퀄리티가 좀 더 좋았지 않나. 그래서 저거는 소프트뱅크 승, 마인승에다가 오버까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신과 주니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신 선발 투수 오늘 몬베츠입니다. 신인 투수고요. 1승 1패, 방울 1.8점대. 야, 한신은 진짜 어디서 이런 신인들을 자꾸 발굴하는지 모르겠어. 대단합니다, 몬베츠도. 주니치 선발 투수 오늘 메히아입니다. 1승 1패, 방울 4.8점대를 기록합니다. 이런 그 주니치 한신 경기들은 쉬워요. 특히나 주니치 경기는 쉬운 게 초반에 얼마나 한신이 빨리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 여기서 한신승이 아마 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주니치는 빠르게 1.2점 내고 불펜으로 잠궈버리는 팀이죠. 선발이 누구냐의 관계가 없이 그만큼 필승조가 올라와 버리면 아예 그냥 잠겨버리고, 이번 시즌도 지금 0점대 평자를 보여주고 있는 게 주니치 필승조 불펜들입니다. 다만 한신 필승조 불펜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이번 주 필승조 방어율만 빵점대 오늘 모두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선취점을 먼저 뽑아내는 쪽이 저는 이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또 내일 경기가 없잖아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위닝 시리즈가 걸려있다 보니까 한신 승리 정도는 볼 수가 있겠다. 어쨌든 뭐 연장까지 가가지고라도 승리를 갖고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요거는 승 1무로 접근해도 괜찮은 경기,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요코하마의 야쿠르트인데, 이 요코하마 선발 투수 아즈마 가즈키가 제가 굉장히 일단은 좋아하는 선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코하마가 불펜이 문제야. 불펜이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어제 경기였죠. 어제 경기도 5대0으로 이겼던 경기를 9회 초에 야쿠르트한테 4점 내주면서 또 1점 차로 겨우 이겼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승 1무만 찍고 보세요. 승패 언더바 아무것도 안 보겠습니다. 고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승 1무 하나 찍고 보시면 좀 나름 그래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승 1무 정도만 볼게요. 어차피 아즈마 가즈키도 좋은 투수다 보니까 많은 실점 안 내줄 것 같기도 하고, 승일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전체 프리뷰를 깔끔하게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어제 또 이제 일본 야구도 주간 또 잘 갖고 왔고, 야간도 이제 지금 메이저리그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데이트버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시나 오늘도 주간부터 야간까지 전 종목 싹쓸이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도움되시는 우리 유튜버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